에너지 섹터. S&P 500을 구성하는 11개의 섹터 중 하나로 석유와 천연가스를 탐사하고 생산하며 정제하는 기업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엑슨모빌이나 쉐브론 같은 대형 에너지 기업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에너지 섹터는 유가 변동에 따라 수익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 흐름이나 지정학적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입니다. 원유 공급이 줄어드는 시기에는 강세를 보이지만 경기 침체로 수요가 감소하면 주가도 함께 흔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재 섹터. 금속, 화학, 임업, 포장재 등 산업의 원재료를 공급하는 기업들이 모인 곳입니다. 철강, 구리, 알루미늄처럼 제조업의 기반이 되는 자원을 다루는 기업들이 포함되며 듀폰이나 에어 프로덕츠 같은 화학 기업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경기가 팽창할 때 수요가 늘어나는 특성이 있어서 경제 성장의 온도를 재는 지표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인프라 투자나 제조업 호황이 이어질 때 특히 주목받는 섹터입니다. 산업재 섹터. 항공, 방산, 건설, 물류, 기계 등 경제를 물리적으로 움직이는 기업들이 속해 있습니다. 보잉, 캐터필러, 유니온 퍼시픽 같은 기업들이 대표적입니다. 이 섹터는 경기 순환에 매우 민감한데 기업과 정부가 대규모 설비나 인프라에 투자하는 시기에 강하게 움직입니다. 제조업 경기 지표나 운송량 통계가 이 섹터의 흐름을 가늠하는 데 자주 활용됩니다. 경기 소비재 섹터. 사람들이 형편이 좋을 때 더 많이 소비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입니다. 자동차, 호텔, 레스토랑, 온라인 쇼핑 플랫폼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아마존과 테슬라가 이 섹터에 포함된다는 사실이 흥미롭습니다. 소비자들의 자신감이 높고 일자리가 넉넉할 때 잘 성장하지만 반대로 경기가 어려워지면 소비가 줄면서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필수 소비재 섹터. 경기와 상관없이 사람들이 꾸준히 구매하는 생필품을 만드는 기업들입니다. 식품, 음료, 생활용품, 담배 관련 기업들이 대표적이며 프록터 앤 갬블, 코카콜라, 월마트 같은 곳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경기가 나빠도 치약이나 식료품은 계속 팔리기 때문에 이 섹터는 시장 전체가 흔들릴 때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성과를 보여줍니다. 방어적 투자처로 분류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헬스케어 섹터. 제약, 의료기기, 병원, 바이오테크 기업들이 모두 이 범주에 포함됩니다. 존슨앤존슨, 유나이티드 헬스, 화이자 같은 기업들이 대표적입니다. 인구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이 섹터의 중요성은 자연스럽게 커집니다. 신약 개발 성공 여부나 임상 결과에 따라 개별 기업의 주가가 극적으로 변하기도 하지만 섹터 전체로 보면 경기 방어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금융 섹터. 은행, 보험, 투자회사, 부동산 금융 등 돈을 다루고 움직이는 기업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JP모건, 버크셔 해서웨이, 골드만삭스가 이 섹터를 대표하는 기업들입니다. 금리 변화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섹터 중 하나로 금리가 오르면 은행의 이자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이 섹터가 받은 충격은 전체 시장이 얼마나 금융 시스템에 의존하는지를 잘 보여줬습니다. 정보기술 섹터. S&P 500에서 시가총액 비중이 가장 큰 섹터로 반도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IT 서비스 기업들이 포함됩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가 이 섹터의 핵심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기술 혁신이 경제 전반을 바꿔놓으면서 이 섹터의 비중은 꾸준히 확대되어 왔습니다. 성장 가능성이 크지만 그만큼 밸류에이션이 높고 금리 변화나 경기 기대감에 따라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 통신사와 미디어 기업뿐 아니라 소셜미디어와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도 포함되는 섹터입니다. 메타, 알파벳, 넷플릭스, AT&T가 모두 여기에 속합니다. 2018년 이전에는 통신 섹터와 미디어 섹터가 분리되어 있었지만 디지털 플랫폼의 성장으로 이들을 하나로 묶게 되었습니다. 광고 수익 모델에 의존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소비 심리와 기업들의 마케팅 예산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유틸리티 섹터. 전기, 수도, 가스를 공급하는 기업들로 구성된 섹터입니다.
넥스트에라 에너지, 듀크 에너지 같은 기업들이 대표적입니다. 이 기업들은 대부분 정부 규제 하에 운영되어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배당이 꾸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금리가 낮을 때 채권 대신 안정적인 수익처를 찾는 투자자들이 몰리는 경향이 있고 반대로 금리가 오르면 상대적인 매력이 줄어드는 특성이 있습니다. 부동산 섹터. 상업용 건물, 쇼핑몰, 데이터 센터, 물류창고 등 다양한 부동산 자산을 운용하는 리츠 기업들이 중심입니다. 아메리칸 타워, 프롤로지스, 에키닉스 같은 곳들이 이 섹터를 이끌고 있습니다. 원래 금융 섹터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2016년에 독립 섹터로 분리되었습니다. 임대료 수입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수익이 비교적 예측 가능하지만 금리가 오르면 부채 비용이 늘고 자산 가치 평가에도 영향을 미쳐 주가가 압박을 받는 구조입니다.